서울 럼피스킨병이 충남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태안 지역이 인상 2달째를 맞았습니다. 요금 인상 전 침체에 빠져있던 택시업계 분위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충남도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도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경찰과 지구대까지 이동했지만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바라는 주민 2만 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도청을 찾은 주민들은 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울 럼피스킨병이 충남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 상황과 방역 당국의 대응,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 우선 충남 지역의 확진 농가 몇 곳이나 됩니까? 네, 24일 오후 기준 충남 지역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14곳입니다. 전날보다 5곳이 더 늘었는데요. 서산 7곳, 당진 6곳, 태안 1곳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0곳이 늘어 모두 27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확진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발병 농가에서는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처분의 방식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살처분은 FRP, 즉 섬유 강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충남도 방역 담당자는 충남방송과의 통화에서 땅에 묻는 일반 매몰 방식보다 용기에 담는 방식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침출수 등이 발생하지 않고 외부 전파 가능성도 더 적다는 겁니다. 살처분은 발생 농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럼피스킨병이 공기가 아닌 모기와 진드기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방식 자체는 일반 매몰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 없애주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놔두고 평생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게 3년 지나면 관리 해제가 되면서 소멸 처리를 해요. 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도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충남 지역의 접종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은 접종률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상 가축 7만 9천 마리 가운데 7만 마리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접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효과는 3주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질병에 걸린 소만 살처분하는 방식이 고려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100% 보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닌 만큼 100%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시가대로 100% 지금 그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아마 국비가 80%, 지방배가 20% 재원으로 현재 시가대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택시 요금을 올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택시 운영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택시 요금 인상이 결정된 건데요. 네, 택시기사들은 이 요금 인상 효과를 현재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태안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1km로 줄었습니다.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앞당겨졌고 야간 할증률도 30%로 올랐습니다. 태안군 택시 요금이 오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우려했던 대로 택시 타기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택시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뒤가 어깨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이 버스를 붙잡고 못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하루 4만 원씩을 왔다 갔다 4만 원씩을 주고 다녔어요. 노령 인구가 많은 태안에선 택시를 타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요금이 오르자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먼저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해야죠. 매출은 오르는 거와 비례해보면
그 얼룩이 찬과 별 차이는 없어. 손님 인상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줄었다고 보는데 뭐 매출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었지만 수입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앞으로 산업금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손님이 줄면 산업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택시 요금이 올랐으니까 저 수입 많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입금을 올리려고 다 거의 다 해요. 한 5, 6개월쯤 되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부담되지. 법인 택시 회사들은 아직까진 산업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 택시 요금이 오른 지 2달째. 인상된 요금에 이용객들의 부담은 커지고 일부 택시 기사들은 앞으로 수입이 줄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충남도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24일 새벽 0시 10분쯤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도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정황을 포착해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끝까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와 태안군 관계자 등 20여 명은 24일 도청 민원실을 찾아 주민 24,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유치 전에 뛰어든 태안군은 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발굴 용역에 들어갔으며 지난 21일에는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유치 염원 걷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220만 도민 산림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의 휴양지인 안면도에 건립되어야 제2기 산림자원연구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안군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는 12월 10일까지 기록물 100여 건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네,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윤성희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학예연구사 윤성희입니다. 네, 먼저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10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에서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특별전이 열립니다. 태안의 기록, 세계의 기억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인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의 위상을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록물을 소장한 14개의 기관, 그리고 개인 소장자 5명이 모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료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이번 특별 전시는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정보,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 사고 극복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시는 등재 과정과 현황을 소개하는 프롤로그와 19개의 소장기관을 소개하는 제1전시, 대표 기록물을 소개하는 제2전시, 마지막으로 유류 방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제3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전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2007년 발생한 유류 피해 사고의 아픔과 그 극복 과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달간 개최한 유류 피해 극복 사진전에 이어서 이번 특별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6년 전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번 특별 전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윤성희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서 최근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습니다. 네,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SK브로드밴드 박희봉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당진시가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챗 GPT를 탑재한 돌봄 로봇은 어르신들과 쌍방향의 대화가 가능하며 식사와 기상,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줍니다. 당진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거노인 10명에게 돌봄 로봇을 우선 전달했으며 다음 달에는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120명에게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친환경 물품 판매소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친환경 물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교복은행과 아나바다 운동, 탄소 중립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판매소의 이름은 지구살림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되었으며 당진 YMCA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홍성사랑 국가축제가 24일에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홍성군은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서부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남당항에서 국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는 국화 조형물과 국화 14,000여 점이 선을 보이는데요. 또 치유농업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김장 재료전도 함께 열립니다.